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재건축, 재개발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다른 어떤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엔 이런 또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풀지 않는다. 또 그래서 그린벨트를 푸는 게 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을 왜 안 풀어줄까요? 정부 입장은 지금 뭐 음마 아파트가 됐든 잠실 주공 5단지가 됐든 특히 뭐 잠실 주공 5단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죠. 작년인가요? 혈서로 이렇게 써서 뭐 빨리 추진해달라. 이유 없이 계속 붙잡고만 있다. 뭐 이런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해서 그때 조합이 좀 단체 행동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재건축을 정상대로 진행하면 투자자들이 몰려서 좀 과열이 되지 않나 이걸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잡아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애시당초에 현 정부 출범할 때부터 규제를 하지 않고 내비뒀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겠느냐고 많이들 얘기들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집값이 잡히냐 공급이 그만큼 많아지냐 공급 부족이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자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죠. 여기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야 이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를 낡아서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71년, 2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지만 아직도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있죠. 뭐 압구정에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됐죠. 70년대에 다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은 주변에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죠.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로 가지 않고 재건축하는 건데 어쨌든 이 재건축은 재건축을 하면 뭐 기부 체납을 하고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한 15% 전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자, 재개발은 뭐죠? 지금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죠? 예전에 지어진 다가구는 2층에서 3층짜리 또 반지층 그러면은 여기에 가구 수가 최소 3가구에서 5가구 이상을 살아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한 채로 바뀌죠. 잘해야 대지 지분이 많은 거는 잘해야 1+1으로 한 채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다 준공이 됐을 때 이 세대수, 가구 수가 줄어듭니다. 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뭐 성남에 요즘에 뭐 거기 삼성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흥구역이라든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주변 지역의 다세대나 다가구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이주 수요가 많아지.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은 세대수가 뭐 10에서 15% 정도 늘어난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해서 지금 서울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지만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로 하려고 하는 게 그 늘어나는 세대수의 50%를 서울시에서는 바로 임대주택으로 짓겠다. 소형 임대주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구 수는 일반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무조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설득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부족론 또 들썩. 재건축 규제 풀면 집값 잡힌다? 자, 7.10 대책 발표 이후 또다시 공급 부족론이 불거지고 있다. 공급 부족론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고 서울 도심 내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 공급해야 된다. 지금 자꾸 3기 신도시만 얘기를 하니까 뭐 최근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늘려서 5만 가구로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공급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니까 이제 서초나 강남권에 그린벨트를 풀겠다. 또 군부지, 군 유휴부지 공급을 많이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린벨트 말고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 개발보다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를 정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부담과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공급 위축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조합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건축이 진행되기가 힘들죠. 사업이 그 다음 단계로. 자, 미래통합당은 지난 12일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주어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정말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면 서울 주택 공급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 또 20, 30대 분들이 전세를 끼고서 일단은 집을 사놓는 이유, 작년부터 20, 30대가 아파트를 갭 매수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뭐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대로 놔두면은 내 월급 받아서 평생 집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를 끼고라도 사놔야겠다. 이건 뭡니까? 심리입니다. 부동산 심리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 사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 사겠습니까? 자, 15년 동안 서울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은 고작 2만 호. 그러면은 저 여기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봅니다. 재건축 해봐야 15년 동안 고작 2만 호인데 무슨 공급을 늘리자는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자,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2020 주택 업무 편남을 분석 자료를 보면 재건축을 통한 입주가 처음 이루어진 2005년 이후 서울에 공급된 재건축 물량은 총 96,600호 대략, 연평균 6,400호 수준이었다. 재건축을 하면서 사라진 기존 주택이 75,400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으로 순 증가된 신규 물량은 15년 동안 2만 호에 불과하다. 연평균 1,400호에 그쳤다. 서울시가 해마다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은 16,000호의 10%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해서 공급하는 거는 공공임대 물량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늘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지금 한편에서는 그 얘기죠. 공급 물량을 무조건 늘리라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하는 새 아파트의 공급량은 늘려라.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어 해요? 회사랑 가까운, 회사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 여의도, 광화문 쪽. 여기에 가까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 재건축을 잡고 있다. 이 얘기인데 한쪽에서는 무조건 또 물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전세가가 낮죠. 뭐 여의도라든지 뭐 음마 아파트나 잠실은 전세가율이 한 20%?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전세가가 뭐 4억, 3억대 이럽니다. 그게 이제 새 아파트 됐을 때 집주인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또 세를 주더라도 그 가격으로는 안 되겠죠. 그 시세로는. 그럼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뭐 상기 신도시로 노려볼 필요도 있겠지만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거나 또 아니면 전세로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만족하는 법은 없겠죠. 어떻게 100% 만족하겠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억울한 경우가 덜해야 되지 않을까? 집 주인이 내 뜻대로 들어가서 못 살아.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아예 재건축이 재개발이 안 돼서 못 들어간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정책이 그래도 다수를 위한 정책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은 적어도 없어야겠다 하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주택만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재개발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까지 전면 정비의 규모가 크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제한적이었다. 1973년부터 2018년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900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이루어진 곳은 493곳으로 40년이 넘도록 33만 호가 신규로 공급되는 데 그쳤다.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70만 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한 키에 70만 호를 하는데 40년 넘도록 재개발은 33만 호에 불과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조합과 민간 건설사에 의해 시행되는 점에서 민간 주도형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공급 확대 기능은 미미한 반면 수익 추구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은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후주택과 재건축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은 주거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소유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만패통치약은 아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녹물이 나온다고 하죠.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그리고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때는 차도 많지도 않았고 70년대에는 사는 게 정말 이 주거 환경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단순하게 안전진단 강화시켰죠. 하는 건 맞지 않다. 한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집값 안정 낮제점.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입주 전에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권이 거래되는 전매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입주 전부터 가격 상승 현상이 일어난다. 최근 강동구의 집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고덕그라시엄의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 현황이 전용 84제곱미터가 2016년 10월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2019년 12월 입주 전에 3년 동안 분양권 거래 247건, 고덕그라시엄 3억 원 가까운 가격 상승, 2017년 8억 1천만 원에서 2019년 11억 1천만 원으로 조합이 아닌 입주권은 55건 거래를 통해 가격 상승폭이 4억 7천만 원에 달했다. 그래서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재건축, 재개발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다른 어떤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왕십리 뉴타운의 텐지일 아파트. 자, 이 아파트가 2015년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2013년 미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30평대 분양가가 6억 선이었어요. 저도 이제 이 아파트 상담을 해보면 미분양 나서 사신 분들이 그때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 최근에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 면제, 미분양 난 거는 그런 거 했던 게 있죠. 양도세 면제 조건을 샀어요. 지금 얼마 갑니까? 거의 15억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해서 왕십리 뉴타운이 만들어진 건데 과연 재개발했다고 그게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고 그게 부동산의 폭등의 주범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 기사에서 나온 거는 2016년 이때는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계속 떨어지면서 미분양도 많이 나고 해서 건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2014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고 하면서 2015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최고 많이 오를 때예요. 2017년, 18년, 19년.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 거지 재개발이 문제가 돼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구축 아파트들은 안 올랐나요? 서울 시내에 안 오른 아파트가 어디 있나요? 이거는 설득력이 약한 얘기죠. 재개발이 폭등이 됐다. 우리가 재개발의 입주권을 사는 이유는 물론 투자로 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내가 새 아파트 서울 어때요?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는 다 100% 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은 입주권을 삽니다. 어설픈 다세대 주택, 한 주택 가지고 있어서 가점이 안 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재개발이 폭등을 시켰다. 이 논리는 맞지는 않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재개발에서 했던 그 지금 상황역의 2호선의 초역세권인데도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송파 하비오 마찬가지입니다. 송파에서 얼마나 거기가 입지가 좋아요. 송파인데. 강남 3구에 속하는데. 거기 송파 하비오 프로지오도 2016년에 입주를 했지만 2013년에 분양을 할 때 미분양 났는데 지금 15억 갑니다. 30평대가. 재미있는 게 최근에 보니까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0년 6월 달인가요? 14억 9,900만 원에 거래됐던데 그건 왜 그런 이유일까요? 15억이 아니고. 15억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억 9,900에 했던 실거래가를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송파하비오 35평대 14억 9,900원 이게 계속 올랐잖아요. 네, 이게 미분양 났던 아파트예요. 네. 화항신 센트라스 미분양 떴던 아파트가 30평대가 16억까지도 갑니다. 이제 그 옆에 있는 텐지일 15억까지 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집값 폭등시키는 주범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죠. 새 아파트인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거예요. 직장 가까운 곳에 또 그동안 살아왔던 곳 주변에 또 아이들 학교가 조금은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은 무조건 집값이 폭등한다?
그거는 맞지는 않다. 여러 가지 경기, 경제 상황, 부동산 경기, 또 심리, 오히려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풀어준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재건축 재개발 다 서울 시내 다 진행이 된다.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재화라는 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급하게 한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는 덜 할 겁니다. 지금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규제되기 전에 집 사야겠다. 내지는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계속 가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역보다는 조금 더 다른 지역이 좋겠다. 용인을 갖다가 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으니까 같은 투기 과열지구인 분당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분당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세종시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대전에 투자를 비규제 지역으로 갔다가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가니까 다시 또 세종시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심리입니다. 심리예요. 정책에 따른 심리, 풍선 효과. 다양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지난번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하겠다. 이번에 7.10 대책은 공공재건축까지 하겠다. 이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창성을 하는 거예요. 예,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개원에 연설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차원이지는 않을까. 근데 공공이 주도한다. 이 공공이 주도하면은 사실상 집값이 조금 오르고 그러면 바로 제어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쉬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재건축, 재개발 풀면 집값 폭등할까? 아니면 집값이 잡힐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저도 여러 가지 경험담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이나 이메일,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을 취합해서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